주변에서 1인 혹은 소수로 구성된 법인기업 형태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보다 비교적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거나 혹은 대외신용상 유리하다거나 또는 사업을 위한 재투자 시에 세적인 측면상 유리하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최초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인은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말 그대로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법인사업자 등록 이전에 법인 설립 등기라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볼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듯 법인 또한 마찬가지로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법인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많은 소규모 법인의 CEO분들이 등기에 대해 잘 모르거나 혹은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신경을 잘 못 쓴다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과태료 혹은 경영상의 문제를 맞닥뜨리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인 혹은 소규모 법인기업의 CEO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 법인 등기 보는 방법과 과태료까지 연결될 수 있는 실제 상당히 자주 놓치는 그러한 변경 등기까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법인의 등기부등본인데요. 가장 위에 보시면 등록번호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갖듯이 법인 또한 등록번호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상호부터 보시면 이 주식회사가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간혹 사명을 잘못 작성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주식회사를 앞에 붙이거나 뒤에 붙이거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해서 상호를 만들 때는 이 설립 등기 시에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만들어진 이후에는 이 사명을 반드시 일치시켜서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기사항에 지금 상호가 주식회사 땡땡땡이라면 반드시 주식회사 땡땡땡으로만 사용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회사도 지금 땡땡땡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땡땡땡으로 변경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다면은 앞으로는 땡땡땡 주식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땡땡땡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땡땡땡 주식회사는 인정받지 못하죠.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 법인회사들은 규정이 담긴 정관을 들고 있죠. 이 정관을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혹은 의사록을 작성하는 그러한 경우에도 만약 이 상호가 등기사항과 다르게 작성이 된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하면서 쉬운 부분이면서도 간혹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서류 작성 시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나온 상호와 일치시켜서 작성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본점. 회사의 본점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혹시나 이 주소가 바뀐다면 반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 주소 변경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제가 이번 영상 뒷부분에 이 본점 주소지뿐만 아니라 실제 상당히 자주 놓치는 그런 과태료까지 이어지는 변경 등기에 대해서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공고 방법. 이 공고 방법의 경우 통상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일간지를 통해 게재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데요. 매일경제 또는 한국경제와 같은 그런 일간지에 게재하는 형태 외에도 홈페이지가 있다라면은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도 이 설립 등기 시의 공고 방법을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한 주의 금액. 말 그대로 주식 하나의 금액이 얼마인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시가가 아니죠. 설립 당시, 즉 최초 법인 설립 시에 한 주당 취득가액을 나타냅니다. 밑에 자본금이 지금 5천만 원이고 한 주의 금액이 5천 원이라면 자, 발행 주식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총 몇 주죠? 20만 주인가요? 아니죠. 만 주가 되겠죠.
다섯 번째 적혀 있는 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그 밑에 발행 주식의 총수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먼저 나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듯 합니다. 현재 보시는 회사의 발행 주식의 총수는 만주가 맞죠. 자, 그렇다면 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뭐냐? 자, 이건 앞으로 우리 회사가 주식을 여기 나와 있는 등기사항에 올린 20만 주까지 발행할 수도 있다. 즉, 아직은 발행하지 않은, 미래엔 발행할 수도 있는 그러한 주식의 총수를 의미합니다. 현재 상법상으로는 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한도가 지금 없는데요. 통상 넉넉하게 해두는 게 일반적입니다. 발행 주식의 20배 이렇게 여유 있게 해두시는 편이 좀 좋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최초 설립 시에 이 자금 사정이 여유롭지 못해서 자본금을 500만 원밖에 안 했다. 자, 한 주당 5,000원에 발행 주식은 그러면 총수는 1,000주가 되겠죠. 근데 이때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10,000주밖에 안 해놨다라면은 자, 향후에 자본금을 5천만 원까지 늘리는 순간에 바로 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라고 나와 있는 이 한도까지 10,000주까지 가득 차버리겠죠. 변경 등기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만 변경 등기를 하려면 또 이제 비용 들어가고 주주총회 특별결의 해야 되고 귀찮은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해서 최초 설립 등기 시에 한도가 없기 때문에 여유롭게 해두시는 편이 좀 좋겠습니다. 법인 설립 시에 자본금 5천만 원 필요한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좀 많이 계시죠. 맞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상법상 5천만 원이 필요했죠. 자, 근데 현재는 법인 설립 시에 최소 한 주당 100원 이상이라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한 주만으로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실제로 자본금 100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자본금 100원으로 설립한 경우는 한 번도 못 봤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설립 등기 시에는 등기가 되겠지만 이후에 이제 사업자 등록할 때 이게 실제 사업하는 회사가 맞는지 아마 실사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외에도 이제 금융기관 거래 시에 이게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할지 자, 이런 부분들은 의문이 있지만 그래도 상법상은 가능은 하다. 실제 이제 제가 본 법인회사들의 이제 설립 당시 자본금은 사실 5천만 원이 가장 일반적이었고요. 소규모 법인들은 통상 1,000만 원 이하, 500만 원이든 또는 100만 원인 경우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목적이 나오는데요. 사업 목적이죠. 자, 말 그대로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 목적을 보시다 보면 회사와 좀 어울리지 않는 뜬금없는 목적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단순히 현재 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회사가 향후 손을 넓힐 부분들까지 이 목적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법인 회사를 설립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이 목적 부분에서 사실 가장 많은 고민과 시간을 쏟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법인 설립을 계획 중이시거나 사업 목적을 추가하실 계획이시라면은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를 보면서 이제 작성할 수도 있겠지만 그 영위하시려는 사업과 유사한 기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유사한 기업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신다라면은 좀 더 빠르게 해결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시면은 부동산 등기 보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열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700원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원에 관한 사항. 회사의 경영 관련 중요한 임무를 맡아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임원이라고 하죠. 자, 근데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주주와 임원의 차이인데요. 주주는 아시다시피 이 자본금을 투자한, 즉 회사의 주식을 들고 있는, 지분을 들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 임원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사 업무상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임원을 선임하죠. 자, 회사를 위해서 일할 임원을 주주들이 고용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비상장 기업들의 경우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경우를 자주 접할 수가 있겠지만 상장 기업을 보면은 주주가 아닌, 즉 주식을 하나도 보유하지 않은 전문 경영인이 회사 임원으로서 일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등기부등본에 나온 것은 주주가 아닌 임원이라는 부분, 혼동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설립 당시에 사내이사 1명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간혹 보면 이 이사가 상당히 많은 여러 명의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회사 시스템상 필요하다면은 뭐 당연한 부분이겠지만 그게 아닌 단순히 외형적으로 좀 있어 보이기 위해, 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사를 여러 명 둘 계획이신 분이 혹시나 있으시다라면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합니다. 일단 이사가 3명이 넘어가면요, 3명부터는 이사회 의사록이 항상 필요해집니다. 뭐 주주총회를 열든 항상 이사회 의사록이라는 거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귀찮고 번거로운 그런 작업 하나가 더 생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업을 하시는, 즉 2명이 다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그러한 법인도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요. 이때 대표이사와 공동대표이사를 반드시 구분하시고 등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표이사 김철수, 대표이사 김영희, 자, 이렇게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를 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각자 회사를 대표해서 대내외적 이런 중대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인데요. 반대로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는 경우는 의사결정 시에 둘 다의 확인, 즉 2명의 대표이사 모두의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업 분야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고 빠른 의사결정, 자,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면은 각자 대표이사가 더 어울리겠죠. 통상 규모가 큰 대기업 형태를 보면은, 자, 이런 각 사업 분야별 대표이사로 나눠져 있는 이러한 경우들을 좀 자주 볼 수 있겠는데요. 이와 반대로 규모가 작고 서로 간에 합의 혹은 경계가 필요한 그런 소규모 기업이라면은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의도를 명확하게 하시고 그에 맞는 등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끝으로 자주 놓치는 과태료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변경등기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동일로부터 2주 이내 신청이 필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본점 주소지 변경등기 또는 지점 설치, 폐지, 지점 이전이 있다면 등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대표이사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도 반드시 변경등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내 집 주소가 뭔 상관이냐라고 말씀들을 실제 좀 많이들 하시는데요. 실제로 사업장의 경우는 많이들 알고 계신 반면에 이 대표이사의 개인 집 주소가 변경된 건 금시초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원 변경이 있는 경우도 변경 등기가 필요합니다. 이사의 경우 지금 나와 있는 사내이사, 대표이사 마찬가지죠. 이사의 경우 상법상 3년의 임기를 가지는데요. 실제로 최초로 이 3년이 도래해서 새로운 취임 혹은 임기 안에 중임을 하든 임기 끝나고 재선임을 하든 간에 이 변경 등기가 필수인데도 불구하고 신경을 못 써서 놓치는 경우를 사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법인 등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변경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주식과 관련한 부분, 예를 들어 주식 양도 제한, 주식 소각 또는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옵션이라고 하죠.
상한전환 우선주 등과 같이 이런 주식과 관련한 부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한데요. 이 법인 등기와 더불어서 회사에는 정관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정관에서 신경 써야 할 그런 주요 부분을 제가 소개하는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